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현재 국내 ETF들 중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성향의 투자 종목들이 운용사마다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투자하는 데 큰 이득을 장기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ETF들에 대해서 표면적이 아닌 실제 수수료를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TF는 표면적인 총 보수가 있고요.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총 보수가 따로 있는데, 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가 생각보다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각 운용 사이트에서 실제로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와 관련된 ETF들을 살펴보자면 총 5가지 ETF가 있는 사항인데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KB자산운용,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 실제 수수료가 0.27%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크게 내려가서 0.15%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현재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S&P 500 ETF는 바로 신한자산운용의 솔 미국 S&P 500 ETF가 0.05%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추가적인 의견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S&P 500 ETF는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S&P 500 ETF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의 ETF에 비해서 실제 수수료가 10년 뒤에는 무려 13배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총 4가지의 ETF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현재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나스닥100 ETF는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TR ETF가 0.119%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나스닥100 ETF는 여기서도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나스닥100 ETF가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ETF가 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ETF에 비해서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수료가 1.8배 정도 더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2가지 ETF인데요. 여기서도 일단 지금은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반도체 ETF는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쉬운 점은 투자자들이 코덱스 ETF로 투자를 해서 거래량이 이동을 해야 타이거 미래에셋 반도체 ETF도 앞서 보신 것처럼 S&P 500이나 나스닥100 ETF처럼 경쟁이 붙어서 수수료를 낮추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ETF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경쟁해서 낮출 필요가 없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역시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의 반도체 ETF에 비해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실제 수수료는 4.6배 정도가 더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 중에서도 우량주인 초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3가지 ETF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실제 수수료가 0.02%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은 실제 수수료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미국 테크 탑10 ETF에게 압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가 않아서 수수료가 낮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타이거 ETF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도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는
상장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6가지 ETF인데요. 위에 3가지 ETF는 국내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ETF들이고요. 그 다음 2가지는 중국에게만 투자를 하는 ETF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해외 LIT ETF에 해당하는 국내 ETF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2차전지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실제 수수료가 0.02%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야들은 아무래도 국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종목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일단 수수료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것도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코덱스 2차전지 ETF가 0.25%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 ETF 역시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0.57%의 수수료를 보이면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약 2배의 수수료가 더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ETF의 성과를 지켜보시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더 저렴한 ETF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자신들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는 아쉬운 사항이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자율주행이나 미래차와 관련이 있는 3가지 ETF인데요. 일단 역시 수수료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ETF가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가 0.156%를 보이면서 셋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 ETF는 역시나 인기가 많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인데요. 해외의 DRIV ETF에 해당하는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의 전기차 ETF가 0.54%의 수수료를 보이면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가 조금은 더 넓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코덱스의 ETF보다는 3.5배 정도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5가지 ETF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실제 수수료가 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0.81%에서 1.09%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은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현재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가 0.507%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수수료가 비싼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KB자산운용의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현재 1.642%를 보이면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코덱스의 글로벌 메타버스 ETF보다는 3배가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나 성과가 비슷한 ETF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용사마다 실제로 처리가 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투자자분들이 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저도 틈틈이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수수료가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실제 수수료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기존에 투자한 수량에 대해서는 성과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또는 앞으로 추가 매수 수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저렴한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KB자산운용의 ETF들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들이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아쉬운 사항인데요.
ETF가 서로 경쟁이 좀 되면 운용사들끼리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